오늘은 그다지 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단 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은 크게 두 개였죠. 하나는 엔비디아 젠슨 황의 발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푸틴과 트럼프 간 통화였습니다. 젠슨 황의 연설,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를 보면은 사실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약보합 정도 유지하다가 양전도 시도했었는데 젠슨 황 발언 나오면서 주가도 빠졌고 결국 전일 대비 3% 넘게 내린 주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GM과의 파트너십도 발표했고요. 또 AI 팩토리 운영체제 다이나모도 출시했고 블랙웰 울트라가 올 하반기 나오고 26년에 자체 베라루빈 플랫폼으로 전환할 거다. 그렇게 청사진 밝혔는데 결국 이날 시장이 젠슨 황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계략적인 계획보다는 강력한 숫자, 강력한 매출 계획, 이익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각도가 더 막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자극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젠슨 황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푸틴과 트럼프 간의 통화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거는 금지하는 거, 그거는 푸틴이 동의를 했지만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30일간의 휴전에는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자평을 했지만 트루스 소셜 통해서 아직은 절반에 불과한 협상이었고 젤렌스키는 이 통화는 역시 이 러시아가 아직 휴전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그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느 것도 하나 아주 딱 떨어지게 뭔가 이 국면이 바뀌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점이 오늘 투심으로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사실 미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미국으로 오는 그런 단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당연히 지구상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 우상향을 무조건 담보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고 또 전 세계의 지식과 돈과 인재와 기업이 다 몰리는 세계 최강의 나라, 좋은 대학이 다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지금 상반기는 좀 리스키하다. 이런 쪽의 관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가 나왔는데 딱 이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보기에 투자하기에 막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글로벌 투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 24년 동안 7번째로 많이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20년 3월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단기 최대의 낙폭이다. 지금 증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글로벌 돈의 흐름을 좀 읽어보자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 올 초 들어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의 39%가 유럽 주식 비중 확대하고 있습니다. 21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하고 있다. 그렇죠? 23년 중반 이후 역시 가장 축소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 읽을 수가 있고요. 신흥시장 조금 EM 좀 늘어나는 모습이죠. 일본은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거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결국 유럽 주식에 3년 만에 가장 많은 돈이 지금 확실하게 투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밀물처럼 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아마 유럽 방산주 많이 들어갔겠죠. 월가일보 시간에 유럽 방산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에 들어갔던 자금이 이렇게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죠. 트럼프 당선되고 선거 이후에 2024년 12월 취임 전에는 정말 기대감에 엄청나게 미국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갔지만 3월 지금 시점에는 관세 불확실성 여러 가지 리스크 겹치면서 쏜살같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미국 예외주가 끝난 거냐 이런 질문에 69%의 펀드 매니저가 그렇다고 답을 하는 모습이고요. 방송에서는 이런 거를 굉장히 무겁게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21년 이후 지금 미국 예외주의가 깨지고 유로존으로 많이 자금 배분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데 보면은 결국은 관세 불확실성, 무역 전쟁, 이로 인한 글로벌 리세션 이게 비중이 지금 보시죠. 1월, 2월, 3월 들어서 급격하게 느는 모습이죠. 반면에 인플레에 대한 공포는 이거에 밀려 가지고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19%, 55% 그리고 도지 스파크 US 리세션 이게 13% 새로 진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변수는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AI 버블도 별로 비중이 없습니다. 자, 이런 여파로 지금 결국 또 어떻습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다시 올라오고 있죠. 스태그를 보는 전망이 지금 단기에 이 관세에 맞물려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팩트셋 자료를 보시고 또 찰스 슈왑의 자료를 보시면은 이 매그니피센트 7과 S&P 500 간의 괴리가 굉장히 지금 벌어지고 있다. 가장 지금 둘 간 격차가 많이 벌어진 모습이죠. 그동안은 맥7이 오르면 S&P 500이 오르고 그 반대면 S&P 500이 떨어지는 그런 거의 동행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단기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둘 간 이격이 높아진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주식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5년 평균으로 내려왔다. 굉장히 과도하게 올랐던 그런 밸류가 조정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잖아요. 지금 심리 지수도 안 좋고 지금 관세에 대한 공포가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 펀드 매니저 현금 비율을 보시면은 여전히 굉장히 낮습니다. 4.1% 수준. 전달 3.5 비해서는 올라갔지만 이거를 셀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굉장히 지금 역사적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 때 금리 인상 여파로 증시 무너질 때 지금 단기 현금 비율이 급증해서 확 는 거랑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지금 펀드 매니저 미국 주식 줄이고 지금 현금 쌓아놓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아직 없는 겁니다. 투자해 놨으니까. 결국은 시장 전체로 보면 여전히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도 관세 위험에도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마켓으로 보고 있다. 근데 미국만 쳐다보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미국만 쳐다보면. 그렇죠? 미국만 쳐다보면 안 좋은 시장이지만 유럽을 보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에서 나온 자금이 유럽으로 제일 많이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또 EM으로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돈이 몰리는 게 유럽이고 미국은 일단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증시를 보는 분들은 돈이 도는 곳에서 유동성에 지금 들어가는 곳에서 플레이를 해야 승산이 더 높겠죠.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침체를 우려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시점만 보자면 그 무대가 미국이 아니라 다른 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월가여부가 계속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미국 말고 다른 데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여러 번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미국은 나쁜 거 아니죠. 지금 어떻습니까? 맥7 많이 조정받았고 밸류도 많이 증시 평균이 내려왔습니다. 관련해서 도이체뱅크 보고서 하나를 덧붙이자면 굉장히 재밌는 분석을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S&P 500이 밀접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이 이어지면은 S&P 500은 5,250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도이치뱅크는 또 이 불 시나리오에서 오펜하이머가 지금 연말 7,100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높은 시나리오 보는 게 도이치뱅크 7,000입니다. 논리가 이래요. 이 대통령 지지율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소비자 신뢰 지수와 밀접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소비자 지수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트럼프 지지율은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트럼프 지지율 높은 게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이게 결국 역사적인 데이터가 알려주듯이 내려오면 트럼프 정책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결국 S&P 500은 연말에 실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좀 리스키하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트레이딩 하실 거냐는 관점입니다. 지금 돈이 몰리는 업종으로 액티브하게 치고 나가시는 거면은 지금 전 세계 기관 자금이 몰리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방산주 또 이런 걸로 포트 바꾸셔야죠.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주로 가야죠. 중국, 일본 이런 데서 트레이딩 하셔야죠. 국내 주식으로도 일부 리턴 하셔야죠. 하지만 미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유일하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손해보는 투자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시장. 우상향이 보장된 시장. 인재와 지식과 돈과 혁신, 대학이 다 몰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트레이딩 모르겠고 그냥 묻어놓고 안 보련다. 이러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맥7 많이 떨어졌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5년 평균으로 돌아왔죠. 미국 주식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셔서 이렇게 밸류 조정 받았을 때 난 단기에 물려도 괜찮아. 이렇게 사놓고 MTS 삭제하기 이런 거를 하실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여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